우리가 인생에서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 쳇바퀴 같은 이 속에서도 뭔가를 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엔돌핀을 자극해서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정말 재밌고 재밌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내가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것을 그릴 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부자가 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고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나의 상황을 진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나의 자산 상태, 현재 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어느 정도 예금 그리고 적금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상태부터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월 세후 수익을 좀 더 꾸준하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한 달에 꾸준하게 50만 원씩 더 벌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쓰리밤님 반갑습니다. 비자님께서 준생님 허리죠? 어떠세요? 허리도 괜찮은데 약간 다리가 좀 저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비자님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117님 반갑습니다. 강민호님 반갑고요. 네, 상규님께서 울산 부동산 곧 급등하나요? 신정 프로지오 팔고 옥동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상급지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문수혜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옥동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녀의 그런 학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울산에서 옥동 가야죠. 네, 그 많은데 신축으로 가고 싶지만은 울산 같은 경우, 특히 옥동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 해봤자 2014년식 문수로 아이파크가 그건 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기 이번에 입주하는 거기 문수로 A랜들 보신다면은 좀 세대수가 적어서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점에 맞춰서 그 부동산 그 지역에 그 부동산에 올라타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올라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언제 가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올해 막대한 입주 물량, 이 시점을 적극적으로 노려서 들어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정한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시점에 올라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열공모더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민기님 반갑고요. 비자님께서 아쉬우면서도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저도 타국 생활 좀 오랫동안 했지만은 타국에서도 한인타운에서 있을 건 다 했어요. 김치도 있고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용실, 한인 미용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식당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식당에 어디 가면은 전도 팔고 제육볶음 팔고 순대볶음 팔고 다 모든 걸 팔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점이 딱 있는데 그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에 가면은 전문점이라고 딱히 없습니다. 네, 전문점 딱히 없어요. 온갖 잡다구를 다 팔아요. 네, 사람들의 그리움을 좀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자, 1일 실천님께서 현대홈타운 2, 3단지 23평 바닥 가격이 2억 5천에 더 떨어질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1일 실천님, 현대홈타운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전국에 현대홈타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울산을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저기 서울 용인을 이야기하신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네, 열고모더님 반갑고요. 자, 수익만당님 반갑습니다. 범바라님 반갑고요. 자, 비전님 또 공감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현대홈타운 신정동 가볼까요? 자, 울산이란 지역은 어쨌든 올해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23평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보시면은 2019년도에 2억 초반대였다가 자 2년 6개월 만에 1억 4,700이 올랐었고, 이때 보시면은 갭이 한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2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세 채에서 네 채 정도 사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왜 구축 투자를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내가 2억을 넣었잖아요. 2억을 넣고 5천에 네 채를 산 겁니다. 그러면 한 채당 얼마 올랐어요?
한 채당 1억 4천이 올랐기 때문에 2년 쉽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익절을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선진입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신축만 살 게 아니라 구축을 차라리 여러 채 사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천 넣고 1억을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1억 5천 올랐겠죠? 그러면 3,000%, 300% 수익입니다. 자, 1억의 수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4채 샀잖아요. 2억 넣고 4억 버는 거예요. 물론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신축만 그리고 대장 아파트만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타야 되는 지역에 최소한 투자금으로 여러 채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갔을 때 결국 수익은 다주택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선진입을 해야지 남들보다 더 먼저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더 빠질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고점 대비 6,750만원 정도 더 빠졌는데요. 더 빠질 수도 있죠. 왜? 전세가도 지금 빠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 일단은 진입을 해야 돼요. 올해 제가 8월 달쯤에 여름에 가장 더운 시기에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본인이 2억 5천에 매수하신 거예요. 2억 5천에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자, 강민호님께서 세종시 국평 올해 매수하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할까요? 하반기 고려하고 있는데 늦은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반기요? 저는 계속 매수를 빨리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가 바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매수해야죠. 박앤셀도 끝났습니다. 세종시 박앤셀 2022년에 끝난다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유튜버 중에서 세종시 바닥이 2022년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한번 검증을 할 거라면요 제 말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특히 세종시는 제가 2022년도 유일하게 한 전망이지 않겠습니까? 바닥이 끝이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 박앤셀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야기 드렸고요. 자, 하반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글쎄요.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전세가가 차츰차츰 상승을 할 겁니다. 쓰리맘님께서 저는 동두천 송내 1단지 금메라에서 사게 샀는데 걱정이에요. 괜찮겠죠? 샀다고요? 언제요? 오늘요? 언제 사셨는데요? 왜 샀어요? 쓰리맘님 동두천을 왜 샀냐고요? 1일 1실천님 조선이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 물량 인허가 착공 물량 계속 정리하나요? 아니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착공 물량, 입주 물량 뭐 다 떠나가지고 그냥 입주 물량만 보고 있고요. 그냥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심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심리가 매수를 계속 붙느냐 그러면 오를 수가 있고요. 입주 물량이 만약에 적은데 심리가 없다 그러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매수의 흐름 중개사와 자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어떤 심리가 될 것인가 카페 같은데 글도 자꾸 보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코코롱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코코님께서 세종을 왜 바닥으로 확신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부터 심리 올라온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코코님 제가 혹시 제가 세종시의 박앤셀 끝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혹시 언제부터 들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종시.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제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올렸었고, 자, 2020년 6월달부터 실거주 할 거면 당연히 세종시 아파트 매수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자, 21년 9월달부터 계속 세종시 박앤셀 드디어 종료됩니다. 세종시 빅 박앤셀 올해도 끝납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망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전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자, 이 말이 뭐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종시 부동산이 바닥이 왜 작년부터 2021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쿠쿠님은 한 달 전부터 알았습니까? 네, 저는 유튜브 한 지 4년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이유. 자, 세종시가 입주 물량이 어떻습니까? 점점 감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올랐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심리가 조금씩 있다는 말과도 같지만은, 그런데 이때 세종시가 많이 오른 이유는요,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결국은 세종시가 많이 오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네. 세종시가 2017년 수도권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론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집을 많이 산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집을 많이 사게 된 배경은요, 세종시가 제2의 수도 천명론, 뭐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국회의사당 이전 등등등 해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종시의 부동산도 따라 오르게 된 거예요. 세종시가 수도권과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과 같이 상승하게 된 배경은요, 이유는 단순하다고요. 정부가 국가에서 세종시를 제2의 수도로 만든다라고 했던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위치, 입지 대비해서요. 자,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2017년 4월부터 4월에 입주를 했어요. 자, 2018년 3월 달에 4억 3,500 이렇게 되다가 쭉 상승한 게 4억 2천이 26평이 얼마가 올랐습니까?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부터 이때가 서울 수도권이 다시 꿈틀꿈틀 할 때라고요. 헬리오시티 입주 끝나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자, 2014년도 거 입주한 거 볼까요? 세종시의 2014년도 여기 자, 보시면은 2015년도 2억 3천 이렇게 하다가 3억 1천 이렇게 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2019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쫙 오르잖아요. 왜 올랐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하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세종시를 뭘로 만든다? 제2의 수도로 만들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같이 오른 측면도 큽니다. 자,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도 이때 올랐으나 2020년 8월 기점으로 해서 전세가도 또 급등하게 됩니다. 쭉 했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세종시가 언제부터 떨어졌죠? 자, 2021년 고점 찍고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먼떨. 자, 먼저 떨어졌으면 사이클이 먼저 빠릅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떨. 그런데 제가 세종시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실거주면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요? 자, 갭이 2억이에요. 갭 2억에 세종시에 발 담그겠어요? 자, 큰 갭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영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요, 안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무르익어야지만 투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를 사는 게 낫지. 세종시 매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2월 3일 방송이에요? 왜죠? 미준호님? 2월 부동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자, 그래서 바닥은요, 단순합니다. 먼떨. 요거를, 의미를 좀 이제 앞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직장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업 투자자 보면 물량 전국 대장 아파트, 매전 그래프도, 그리고 직장인의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전업 투자자만이 전국에 있는 물량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런 앱, 요런 뭐 부동산 사이트,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것들 보면서 꾸준하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글을 쓰면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남기고, 나의 생각을 자꾸 어딘가에 담아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자, 윤태정님께서 작년 6월경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올라프님께서 진짜 금매 사라지나요? 3월에 아니요. 네. 옥동네 왕님 반갑습니다. 네, 브레인키님 반갑습니다. 네, 브레인키님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통화 한번 하시죠. 네. 자, 내상준님 반갑습니다. 왼손자매님께서 대구 진입에 준비는 되어 있으나 꼭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세자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좋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네. 전세가 싸게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인 거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좋은 곳을 잡아야겠죠. 좋은 물건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에어컨 옵션이든 그런 것들 좀 더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터져도 네, 전세 세입자는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요? 어떻게든 옮겨올 거니까요. 신축의 전세가가 싸면요. 네. 자, 그리고 함기명님 반갑고요. 네, 성북국님 반갑습니다. 네. 자, 미조님도 반갑고요. 김교환님께서 창원 파룡 벽산 블루밍 A단지 24평 2015년 2월 2억 5,200에 매입해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쭉 전세를 줬는데 현재 매도를 위해 공실로 둔 상태입니다. 자, 2억 6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매도를 하고 올해 8월 이후 실거주 또는 대구에 매수하려 하는데 명지 또는 어쨌든 창원 파룡도 물건은 지금 정하게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네,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서울과 광명시 정보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가격들은 거래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급격히 빠진 매물들 거래되고 나서 그 다음 매물들이 10% 이상 오른 가격에 계약 진행 중으로 파악되어요. 그래서 잡아야지 하지 않나 생각하다가 지금부터 자금 부족을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브레이킹님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동산은 늘 여유로움이 가장 나의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쪽으로 올 한 가을 쪽으로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